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드 레인저입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범퍼의 디테일과 헤드램프의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세련미를 훨씬 더 높여준 모습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픽업 트럭이지만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라운드 형태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덩어리감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은 각진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디자인의 끝부분이나 이 선과 면이 맞닿아 않는 그런 부분들은 매끈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별도의 화려한 세리머니 같은 것들은 없고요.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등은 LED라서 비교적 밝은 편이고요. 구역 조명이라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측면, 전면, 측면, 후면에서 각각 조절이 됩니다. 내려서 보면 일단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아래쪽으로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뒤쪽은 적재함 안쪽으로 좌우측에 LED 타입으로 조명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파워가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측면하고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센터 터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인데요. 확실히 이 직진성보다는 광원의 폭이 넓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은 주변부가 전체로 상향 그리고 하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향을 켰을 때는 하향등보다는 초점이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쭉 뻗어나가는 느낌, 직진성이 좋고요. 레벨은 0레벨에서 4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현재가 0레벨이고요. 한 단계씩 내려볼게요. 1, 2, 3, 4 이렇게 레벨마다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사각 조절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차량들 상향 그리고 하향의 변동폭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레벨씩 또 올려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모두 다 전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닌 일반 벌브 타입이라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꽤나 밝은 편이고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지만 요거는 안개등으로 인한 거고요. 실제 시야각은 요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난반사 같은 것들도 전혀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이 확실히 넓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네요. 차고도 높고 조사각 조절 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야간 시야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 오토 모드로 전환을 해 놨을 때 상향 하향에 전환하는 이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태고 앞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면 굳이 하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테일라이트는 LED 구성인데요. 안에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번호판 보조등은 LED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6cc고요. 최고 출력은 205마력, 토크는 51.0kg/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파트타임 4륜구동입니다. 넉넉한 전장과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정감 같은 경우는 좋고요. 특히나 픽업 트럭이긴 합니다만은 비율이 꽤 괜찮죠.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65, 18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른 재질과 색상을 선택해주고 있고요. 측면의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든든하게 잘 구성을 해줬습니다. 와일드 트랙 레터링을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 하고요. 팬더 측면에 바이 터보라고 하는 이 레터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일체감도 있고 블랙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 A필러 끝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주유구는 운전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이지 퓨얼이라고 해서 캡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디젤 차량이라서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데 주유구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짐을 싣고 다니고 또 본격적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픽업 트럭이지만 촌스러운 디자인이 아니고 굉장히 좀 세련됐고 잘 다듬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적재한 부분에도 이렇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고 뭔가 좀 잡을 수 있도록 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옆에 측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밟고 올라갈 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뒤쪽에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에 이 검은색 폰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뒤쪽에 레터링은 와일드 트랙 그리고 4륜구동, 파트타임 4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500kg인데요. 구형 대비 이 안쪽 공간에 팔레트 같은 것들을 실을 때 사이즈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살짝 들어 올리면 뒤쪽 적재함을 열 수가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도 부담감이 없고요. 안쪽에 굉장히 좀 터프하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오염이나 흠집에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적재함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측면에는 230V, 맥스 400W까지 지원 가능한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V에 180W까지 지원해준 인버터 이 두 개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무리도 참 좋고요. 요소요소에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재함 커버가 제법 묵직하죠. 스마트 키는 포드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데요. 위쪽에 이 은색 버튼이 아니고 그냥 매트한 느낌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덩치에 비해서 이렇게 두껍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닫았을 때는 꽤 듬직한 느낌이 듭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의 주황색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독특한 컬러의 스티치를 갖추고 있는데 와일드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레터링도 꼼꼼하게 새겨놔서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어 쪽부터 보면은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문을 열었을 때 제가 키 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손잡이가 좀 독특하죠. 이렇게 그립 안쪽에 있어서 요게 이렇게 같이 눌리면서 문을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넷포켓은 크기나 각도 적당하고 이 측면에 발판이 적당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얄쌍하게 디자인만 생각하면 또 실제적인 기능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에서 딱 타협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당하고요. 전동 시트는 4A 타입이 아니고 럼버 서포트가 2A 타입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시트 자체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제 체형에서 헤드레스트는 이 각도도 조금 애매했고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막 편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만 이 헤드레스트가 조정되고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도 조금 아쉬웠고요. 센터 터널의 높이 적당하고 페달은 일반형이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적용이 되어 있네요. 풋레스트는 조금 보강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덮어주는 형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조명에 관련된 스위치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이 4단계로 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누르면 컵홀더입니다. 컵홀더가 수납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인데 텐션이 되게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도 없었습니다. 에어벤트 안쪽에 이 패턴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차량의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요. 3스포크에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스포크로 보면은 4개인데 일반적인 3스포크 휠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안쪽에도 역시 스티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2리터 디젤 트윈 터보 엔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도 전자식이고 모든 기능들이 이 전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 안쪽에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고, 연비, 타이어 공기압, 오프로드 상태 이런 것들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 드려보고요. HUD는 없고,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볼륨, 볼륨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트래킹 기능하고 전화에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인디케이터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어백을 조석에 탑승을 했을 때 에어백이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점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이게 12인치가 이렇게 큼직하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메뉴 자체도 제어라고 해서 카메라부터 구역 조명 어떻게 할 건지, 주차, 이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선택할 수 있고, 설정에 들어가서는 사운드는 어떻게 할 건지, 운전자 보조는 어디까지 사용할 건지,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구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 놨는데요. 이 화면도 좀 축약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차량들에서 보는 화면이고, 레인저에서는 길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조금 확장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갖추고 있고요. 이 화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에서 깔끔하게 떨어지고 주변의 왜곡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후방 카메라가 조금 더 화질이 좋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공조장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 위쪽에 화면에서도 터치 타입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아래쪽에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도 조절, 그리고 볼륨 컨트롤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다이얼을 채용해 놨고요. 비상등 스위치, 국내에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운전자분들이 많이 쓰는데, 운전자 쪽에 가깝게 비상등 스위치를 위치시켜 놓은 점도 저는 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이 있고, USB A 타입하고 C 타입 단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가 마치 마우스 같죠. 약간 아우디 계열 차량들에서 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포드가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맞는 것 같아요. 앞쪽에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은 바로 P로 가거든요. 한번 꺼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시동 딱 꺼버리면 바로 P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살짝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춰져 있고요. 뒤쪽에는 이 터레인 컨트롤에 관련된 것들, 이걸 딱 누르면 바로 이 오프로드 모드가 나오면서 화면으로도 보여주거든요. 카메라도 전방을 딱 이렇게 주시하고, 이런 것들은 직관적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셀렉터블 드라이브 모드는 구동 방식 4H, 4L, 4A, 2H에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위치 적절하고요. 좀 넓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이 시트 측면에 보면은 가죽이 아니고 이 패브릭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좀 다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쓱쓱 닿아가지고 저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안쪽의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LED로 조명 같은 거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12V 파워 아울렛은 여기에 커버가 되어 있고요. 조석 수납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 간단하게 놓기에 좋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조금 천천히 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푹 떨어져서 이 부분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공간 자체는 여유 굉장히 좋고요. 컵홀더는 운전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 텐션이 빡빡해서 잡소리는 없습니다. 손잡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도 잡고 타고 내릴 때 너무 편리했고요. 선바이저 큼직하고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 없는 점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옥스 스위치를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장성 좋고요. 썬루프 케이스, 그리고 실내등은 모두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거나 얇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치고는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의 개폐 각이나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신경 잘 써놨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그립을 잡으면서 문을 열고 닫는 방식,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네요. 내포켓 크기나 각도 같은 것도 적당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드 스텝이 밟고 올라서기에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턱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은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이 많이 여유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고요. 안장은 괜찮은데 등받이가 약간 서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뒤에 앉으신 분들이 그렇게 막 편하게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오히려 앞쪽보다 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고,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갖춰놨습니다. 역시 이 승하차 할 때는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위로 올라가지만 크게 거부감은 없고요. 무릎 공간, 생각보다 무릎 공간 여유는 좋은데요. 에어벤트도 갖추고 있고, 앞쪽과 마찬가지의 독특한 패턴. 이 패턴이 왠지 포드레인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놓은 거 보세요. A타입, C타입 각각 충전 단자 갖추고 있고, 230V, 400W 인버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확실히 신차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또 적당하게 오밀조밀하게 아래쪽으로 물리키 같은 것들도 조금 갖춰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의 편의성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금 든든한 맛이 있네요. 프레임 바디에 뒤쪽이 리프 스프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심에서 주행할 때 프레임 바디 특유의 그 약간 울리는 듯한 승차감, 좀 단단한 느낌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봐도 잔진동 같은 것들 잘 걸러주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특성은 남아 있습니다. 디프 스프링이고 뒤쪽이 짐을 싣기 위한 적재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모노코크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 프레임 바디, 물론 프레임 바디 차량도 있긴 합니다만은 SUV나 승용 대부분이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디 타입에서 오는 승차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은 남아있지만 각종 이 부시라든가 서스펜션을 아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가는 승차감은 아닙니다. 약간의 부드러움 같은 것들도 남아있고요. 공기압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공기압을 잘 유지를 하면 어떤 상태, 탑승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뒤쪽에 짐을 얼마나 실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맞추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드에서 만든 픽업 트럭 하면은 왠지 가솔린 고배기량 엔진이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이 차량에는 2리터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05마력의 토크 51 정도인데요. 마력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토크가 5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토크감 같은 것들,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비는 아무래도 이 중량이 있다 보니까 2톤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공인 연비가 10.1km, 도심에서는 9.1, 고속도로에서는 11.1인데요.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개갈개갈 거리는 소리가 있기는 한데요.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엔진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진동이 잘 억제가 돼 있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디젤 엔진 치고는 말이죠. 그리고 정차 시에는 오토 스탑앤고가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해주니까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도 크게 거슬림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극초반에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담력이 꾸준하기 때문에
2.4톤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를 안정감 있게 잘 제어를 해줍니다.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유리에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열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열선들은 랜드로버 계열, 영국에서 만든 랜드로버 계열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드 레인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호하는 이 구성은 아니에요. 제가 눈이나 이 귀 같은 것들이 좀 민감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앞에가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른거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2인치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신차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한데, 연동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뭐 웬만한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큼직큼직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물리키가 거의 없고요.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메뉴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운전을 하면서도 조금만 적응하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딱딱딱 조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물론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 돌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평면의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물리키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앞좌석에서는 반복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더라도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다, 거슬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뒷좌석은 제가 봤을 때 뒤쪽 적재함에 가깝고 이제 리프 스프링에 가깝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트가 앞좌석보다는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편안합니다. 그래서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의 승차감 차이는 조금 느껴지는 편이고요. 뒷좌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트랑 시트 등받이 각도 때문에 조금 더 승차감에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8.5km, 8.5km 기록을 했고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에코 모드에 2H로 고정을 하고 주행을 해봤을 때 최대 연비는 13.2km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 중량도 좀 나가는 편이고 구동 방식도 그렇고 연비에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젤 차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디젤 차량이 또 10단기어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딱 보면 연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연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 차량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비교해보면 말이죠. 셀렉터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파트타임 4H, 4L, 4A, 2H를 비롯해서 일반 모드, 에코 모드가 되게 많아요. 견인 모드 있고, 미끄러운 길 모드, 진흙길 비포장, 모래길, 이렇게 해서 기존에 보면 터레인 컨트롤과 드라이브 모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선택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 모드, 에코 모드, 견인 모드 각각 이 파트타임 4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좀 기존 차량들의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을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터보 디젤 엔진은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아주 좋은데요. 201마력에 토크가 51 정도인데 달릴 때의 느낌은 팡팡 튀어나가고 그런 엔진 출력은 아닙니다만 2톤이 훨씬 넘는 육중한 차량의 무게를 안정감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쭉쭉 밀어붙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속도감은 아무래도 차고도 있고 픽업 트럭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와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의 반응이나 셰시의 안정성은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뒤뚱거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들은 초고속 주행에서도 전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km대에서 가속을 해서 200km대까지 진입하려면은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거나 힘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스펜션의 세팅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뒤쪽이 리프 스프링이라서 저는 좀 불안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 풍절음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셰시도 단단하지만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 후범제나 이런 것들, 실링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안정감이 좋은데요. 차고도 높고 뒤쪽이 짐을 싣는 픽업 트럭 형태라서 되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안정감도 제법 괜찮습니다. 최고 속도는 185에서 190 사이면은 좀 더디게 나가는 것 같고요. 에코 모드에서 시속 100km 2H로 고정을 했을 때의 시속 100km는 10단입니다. 수동 10단으로 고정을 해보면 약 15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주행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들 일반적인 차량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밤에 이렇게 조용할 때 주행을 하게 되면은 좀 들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든 이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차만 조금 도드라지는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안 나는 소리가 일반적인 차량들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픽업 트럭이고 프레임 바디의 뒤쪽이 리프 스프링이긴 합니다만은 앞쪽이 또 WC 본이거든요. 그래서 코너링 같은 거에 보면 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민첩까지는 아니지만 좀 날카로운 느낌들, 꾸준하게 가져가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고요. 스티어링은 묵직하면서도 좀 유연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으면서도 전방 시야를 쭉 멀리까지 볼 수 있게 아주 적절한 위치에 셋업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A필러가 밖에서 보면 되게 두툼한데 안쪽에서는 좀 얄쌍하게 처리를 잘해줬고 실내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한데 이 손잡이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도가 아주 좋아서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 이게 손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이 잘 안 될 정도로 마무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정말 커요. 예. 여느 버스나 진짜 이 트럭 같은 것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이도 높이지만 이 폭이 굉장히 넓어서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뭐 굳이 숄더 체크를 하지 않아도 옆에 애매한 각도로 접근하는 차량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웃사이드 미러는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고요. 디젤 트윈 터보 엔진은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이 터보렉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엔진의 출력이나 미션,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자체는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량감이 있고 픽업 트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디젤 엔진을 장착한 SUV, 조금 등치가 있는 SUV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한 반의 반박자, 반의 반박자도 아니고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이 악셀 반응이 늦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킥다운 같은 거 꼭 밟더라도 막 확 치고 나가는 그런 이 주행 질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응이 필요하고요.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저가 차음유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이 주변부의 실링 같은 것들이 참 치밀하다. 치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덕분에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승용으로 만들어진 SUV들의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소음 데시벨은 조금 높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슬려서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음 진도, 특히 소음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수한 편이죠. 배기음은 사실 고 RPM 올려봐도 특색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리터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은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레인 어시스트 기능, 차선 중앙 유지 보조까지 연동이 돼 있는데요. 조금 짧게 유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단계마다 이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입니다.
가감속을 말씀을 드리면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움찔하는 듯한 느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이질감이 살짝 있기는 했고요. 킥다운으로 급출발 같은 거 해보면 약 반에 반박자 살짝 굽뜬 느낌들이 있는데 묵직하게 쭉쭉 몰아붙여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마력도 마력이지만 토크가 좋은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주행 질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할 때의 안정감이나 이 승차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프레임바디의 구조적인 특성은 글쎄요, 이 도심 주행만 하기에는 조금 차가 아깝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주행했을 때 불편함이 없거든요. 흔들림도 오히려 적고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감,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차를 구매하시면 뭐 제가 지금 테스트는 주로 도심 주행이나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프로드 꼭 경험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심 주행만 하기에는 이 친구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하고 중음 때는 생각보다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울림통이 좀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괜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컨셉의 차량들은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저음대가 조금 더 단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차고도 높고 이 픽업 트럭 형태이기 때문에 코더링 같은 거 하면은 속도 높였을 때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4H나 4A로 놓고서는 달리게 되면은 제법 그립을 잘 확보해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류는 WD15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링을 조금 급격하게 해도, 가격하게 하더라도 차량이 아주 잘 버텨줍니다. 이런 데서도 이 신뢰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에서도 신뢰감을 느꼈지만은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도 제법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 B필러 안쪽에서 약간의 잡소리 같은 것들, 이 실내 그 내장재에서 느껴지는 잡소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차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들도 그런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에서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소리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 바로 귀 옆에서 지금 들리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 폭이 있어서 이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 좁은 도로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런 국도 구간에 오니까 노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 노면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홀 파여 있는 것들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확실히 이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고 전체적으로 차고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좁은 국도 구간 운행을 할 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없고요. 아마 이 노면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